안녕하세요. 도쿄가이드 구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1만 구독자 기념으로 Q&A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질문을 받은 지는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조금 늦게 만들어 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Q&A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는 질문들을 몇 가지 뽑아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 구부라는 닉네임? 채널명의 뜻이 궁금해요. 일본에서 쓰고 계신 이름인가요? 구브라는 닉네임은 이제 어떤 게임에 나오는 몬스터의 이름이에요. 파이널 판타지 14에 나오는 구브라는 몬스터입니다. 제가 한참 파이널 판타지를 열심히 할 때 캐릭터 이름이 구브구브였거든요. 하필 이 몬스터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게임을 시작할 때 이제 구브는 탱커를 좋아해 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브구브라는 이름으로 캐릭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RPG에서 탱커랑 힐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구브구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많이 구브님 불러주시니까 자연스럽게 인터넷에서는 구브구브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구브의 도쿄 가이드라는 채널이 탄생하게 됐죠. 그럼 오사카 같은 타 지역도 가이드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네, 있습니다. 지금은 유학생인지라 이렇게 도쿄에 묶여 있지만은 도쿄에 관련된 컨텐츠를 좀 많이 다 올리고 나서는 이제 다른 지역들을 좀 공략해 보려고 해요. 좀 돈이 모인다면은 오토바이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좀 여행을 다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만들려고 카메라 들고 걸어 다니거나 셀카봉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일본인들은 안 쳐다보는지 궁금해요. 예, 생각보다 많이 쳐다보십니다. 이 스마트폰 짐벌이라는 물건이 워낙 주목을 많이 받는 물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많이 쳐다보십니다. 네. 이렇게 이제 평범하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V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막 손 흔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편집할 때 보면은 와, 저 사람 엄청 쳐다보고 있었네 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식당이라던가 카페라던가 생각보다 이제 건물 안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다른 손님분들이 찍히는 거를 이제 싫어하시는 이제 점장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 가보는 가게들은 항상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도 되겠냐 허락을 받고 이제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따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좀 자기 찍히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 쌩얼이 나오시는 분들은 얼굴을 가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선은 처음에 좀 많이 창피했지만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막 촬영하고 다니는 게 이렇게 세간에서 되게 보기 좋은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면서 저거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한 번씩 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유튜브는 군대에 있을 때 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전역하고 뭐 하지 하고 맨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관광 가이드 영상이 좀 잘 될 것 같았어요. 이유는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코로나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고 있는데 분명 일본이 문을 열면은 그 수요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갈 것이다. 나는 이제 유학생이니까 이제 관광객들보다 먼저 일본에 들어가서 컨텐츠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은 일본의 관광이 딱 풀렸을 때 이렇게 팡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유튜브 관광 가이드를 하면은 좀 잘 될 것 같았어요. 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도쿄 여행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브이로그가 많이 검색이 되고 저는 사실 브이로그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여행 정보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그래도 도쿄 하나만을 콕 집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사람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면은 내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제 전공이 관광학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광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좀 포트폴리오로서 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취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좀 좋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유튜브가 잘 풀린다면은 이제 1인 여행사 같은 걸로도 좀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영상을 만들면서 학교 수업에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얻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 자료를 더 찾아서 알기 쉽게 좀 가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TMI의 형식으로 이렇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모로 이제 학과랑 하는 일이랑 시너지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전부 다 맞아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특히 코로나가요. 일본이 그 유학생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막아버릴 줄은 예상 못했거든요. 그래서 1년 더 휴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타이밍도 그만큼 많이 늦어졌습니다. 심지어 봄학기는 좀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기도 했고 영상을 많이 못 올리기도 했고요. 유학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올라왔었죠. 유학 중이신 걸로 아는데 왜 일본 유학을 선택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구부님은 어느 정도 유학 시험을 공부하셨나요? 한자 공부 팁이 있을까요? 일본어를 배워보고 싶은데 독학으로도 가능할까요? 일본 여행 갔을 때 무리 없을 만큼만요. 어째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일본이었는지 이런 등의 질문들도 있었죠. 잠시 제 고등학교 때 얘기를 꺼낼 때가 됐군요. 저는 일본어 공부를 결심하고 나서 이제 JLPT 2급을 목표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본격적인 이재유 공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시작과 함께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대학교에 갈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이제 공부 다 포기하고 학교에서 맨날 엎어져서 잠만 자는 애였죠. 실제로 이제 친구들한테 쟤는 잠만 보다라고도 불리기도 했고요. 그냥 졸업하면은 기술이나 배워서 좀 가게 같은 거를 차려야겠다 라고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은 뭐 카페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그런데 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한번 따고 나니까 이게 생각보다 속이 굉장히 깊은 분야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좀 전문 대학교 같은 데에 가서 좀 더 기술을 더 연마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알아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에 있는 데보다는 일본에 있는 전문 학교가 좀 더 잘 가르쳐 준다. 거기다가 이제 자격증도 2급이면 되는데 2급이 그렇게 어려운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설득이 됐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제가 이제 일본 전문대학교에 좀 가려고 하는데 일본어 자격증 2급이면 된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좀 일본어 학원에 좀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공부에 손을 놓고 있던 애가 이렇게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겨서 학원에 보내달라고 하니까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셨죠. 그렇게 일본 전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쯤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히라가나부터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한 1년 조금 안 됐을까요? 이제 일본어 학원에서 가드님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해가지고 전문대는 좀 아까운데 한번 4년제를 좀 넣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저도 그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사회에 나가서 아무래도 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 게 좀 더 멋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전문대 말고 4년제 대학교를 목표로 EJU 시험을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 좀 별거 아닌 이유였죠.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유학 상담을 좀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을 때 이제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재웅아, 너는 지금 수학이랑 영어를 다 포기해서 하나도 못하는 상태니까 너가 이제 일본어랑 종합 과목만 열심히 파서 이 두 가지만으로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학교가 리쿄대 관광학부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요? 거기로 하죠 뭐. 그래서 네, 그렇게 리쿄대 관광학부를 목표로 저의 입시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교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리쿄대 말고는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실제로도 이제 입시 원서를 넣을 때 리큐드 딱 하나만 넣고 여기 하나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합격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떨어지면은 뭐 영어 공부나 해서 동경대라도 넣어보지 뭐 라는 되게 철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찔합니다. 이렇게 붙어서 온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이때 일본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좀 들려드리면은 궁금하신 분들에게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방법은 되게 단순무식했습니다. 일단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렇게 밑줄을 좀 그어 놓고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이제 학교에서 오전에 이제 학원 숙제를 다 끝내놓고 점심 때는 이제 그때 몰랐던 단어들을 이렇게 휴대폰으로 사전에 이렇게 검색을 해서 단어장에 옮겨 놓고요. 오후 시간에는 그렇게 하루에 써놨던 단어들을 이런 식으로 두 줄, 세 줄씩 미친 듯이 깜지 쓰듯이 계속 줄줄줄 썼어요. 그렇게 하루치를 전부 다 쓰면은 남은 시간에는 이제 종합 과목 공부를 했고요. 참 무식하게 공부했죠. 그렇게 1년 동안 이런 줄노트를 한 7권인가 썼던 것 같아요. 저야 뭐 당시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었고 실제로도 좀 많이 실력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여행에서 쓸 레벨 정도라면은 평소에 그냥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만 많이 보셔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일본 아이돌 이제 덕질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귀랑 입이 팍 트여가지고 워킹홀리데이도 갈 수 있게 됐고요. 이렇게 워킹홀리데이에 가서 취업까지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약간 좀 한자를 읽거나 쓰는 거는 자기가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본인들과 수다 떠는 거는 정말 자신 있는 분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에 단어를 조금 외워보시고 자기 전에 이제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조금 보고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은 그날 외운 단어가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장면이랑 함께 그날 외운 단어가 이렇게 딱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이보다 더 진지하게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유학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때 제가 했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컴퓨터는 장롱 속에 박아버리고요. 휴대폰에서도 이제 유튜브랑 SNS, 네이버 웹툰 같은 것들은 전부 지워버렸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던 거는 이제 데레스테라는 일본 게임이었는데요. 하필 이제 데레스테인 이유는 이제 좀 하다 보면은 한자랑 일본어를 좀 많이 읽을 것 같고 귀도 좀 트일 것 같고 좀 뭐 좋아하기도 했고요. 이제 데레스테를 하게 된 이유는 친구의 권유였습니다.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강철의 연금술사라던가 이제 옛날에 봤던 이런 디지몬 같은 것들도 재밌게 보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제 K-온 같은 것도 보고 그때도 재밌어가지고 친구한테 말했더니 아이돌 마스터 좀 한번 보라고 권유를 많이 당해서 봤는데 아예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좋아하는 작품들은 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좀 쉬었어요. PC방에 가거나 그냥 누워서 애니메이션 보거나 그런 식으로요. 나머지 요일은 학교와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부를 했고요. 학교 수업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혼자 뒤에 앉아서 묵묵히 자습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학교에 갔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연교시가 있어가지고 8시까지 학교에 갔어야 했는데 저 이제 유학생들은 생기부가 안 들어가니까 그냥 다 쌩까버리고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지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도 어머니가 학교는 좀 나가라 라고 하셔가지고 지각은 하되 1교시까지는 이제 반드시 자리에 앉아서 제가 해야 되는 공부를 시작했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전에는 이제 학원 숙제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이제 몰랐던 단어들을 단어장에 옮겨놓고 오후에는 그날 옮겨놨던 단어들을 깜지 쓰듯이 이렇게 쓰고 이제 남는 시간에는 종합과목 공부 이런 식으로 하고 저녁에 6시에는 학원 가서 공부하고 자기 전에 이제 애니메이션 1시간, 2시간 보다가 잠들기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시험 날까지 매일매일 반복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손으로 열심히 써서 외우고 자기 전에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복습하기, 이게 포인트였던 것 같네요. 물론 기계같이 공부만 했던 거는 또 아니에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졸리면은 뭐 수업 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그냥 상관없이 그대로 이제 이러고 코 박고 10분이고 20분이고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쪽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명이 잠만보였을 정도로 평소에 학교에서 자는 버릇을 들여놨더니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이 조금 자주 꺼지는 편이긴 했습니다. 쪽잠 자는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이렇게 팔베개를 하지 않고 그냥 이마를 책상에다가 이러고 받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편해서라도 오래 못 잡니다. 관광학부 졸업 후 어떤 진로를 구상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취업 생각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도 없었는데 지금은 더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대학원에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하고 싶지 않은데 비자는 원하거든요. 대학원 졸업까지 어떻게든 좀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좀 사업 비자를 좀 딸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막연하지만은 좀 유튜브 활동을 잘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이렇게 좀 장래의 희망을 굳이 일본에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일본 생활이 좀 잘 맞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 컨텐츠가 지금 일본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가능하면 일본에 있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라 생각해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한국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일본에서도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요. 일본 유학을 가면 한국인들끼리 뭉치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일본인들과 좀 자유롭게 친해지나요? 1, 2학년 때까지는 일본인 친구들과 자주 놀았는데 복학하고 나서는 이제 좀 아저씨가 되니까 좀 이제 복학생 친구들과 많이 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가능하면은 좀 일본인 친구들과 좀 어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아르바이트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라던가. 평소에는 뭐 하면서 노시는지 궁금하네요. 가끔 자전거 타러 나가거나 러닝 뛰러 나갈 때 이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보는 거를 좀 좋아해요. 그렇게 좀 색다른 풍경 같은 거를 좀 보게 되면은 그래도 내가 좀 아직 일본에 외국에 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서 좋아하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뭐 가끔 그림 그리거나 뭐 게임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는 유튜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마약 같아가지고 쉽게 줄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구부님의 MBTI가 궁금해요. 이 댓글을 보고 무료 사이트에서 4번 검사를 돌렸는데 전부 다 인프피가 나왔습니다. 옛날에도 INFP랑 이제 INFJ랑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INF까지는 확실한 걸 보니 아무래도 IMF 때 태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쿄가 아니라면 어디서 생활해보고 싶은지. 지난번에 친구랑 카마쿠라에 가보니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살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동네가 굉장히 이뻤어요. 카마쿠라가 아니라면은 교토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좀 레트로한 동네를 좋아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꼭 지역 한정이 아니라면은 좀 하늘이 좀 잘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하늘 노을 구경하고 구름 구경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러닝 뛰러 나갈 때도 보통 해질녘에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이제 슬슬 첫 번째 Q&A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은 좀 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댓글로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아무튼 좀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도쿄 가이드 구구였습니다.